2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요. 이데일리라고 하는 곳에 기사를 한번 봤어요. 야, 아까 우리가 윤석열 내 권성동 이야기 뭐 이런 게 보도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이데일리에 이상원 기자, 기레기 새끼 진짜. 뜨거운 광주 대 미지근 대구, 이재명 갈 길 먼 TK 민심 잡기. 이미 금요일 날 10시에 나온 기사예요. 바람 빼는 이미 TK 쪽은 뒤집어졌는데 그러면서 사진까지 하나 친절하게 실어주더라고. 요게 광주였다는 거야, 왼쪽이. 그리고 오른쪽이 대구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대구에서 인기가 없다. 이거를 실제로 보도를 낸 걸 봤어. 뭐 인간들이 이렇습니까? 왜냐면은 사진은 잡는 타이밍이나 순간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런 식의 보도 있죠. 부산에 윤석열이 갔을 때 이거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이게 제목이 뭐냐면 부산 사람 다 나왔다야. 부산 인구가 350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100명도 안 되겠다, 이 새끼들아. 이 사진상으로 보면은 한 30-40명 정도밖에 안 되겠죠. 저 승용차 뒤로 다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게 저건 또 가장 사람이 많았을 때를 다 캡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에 그 이데일리 기자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기 전이나 모이기 후에 사진을 올려서 마치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실제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엄마 있잖아요. 바른소리 진엄마가 현장 나가서 할 때 보면은 이 취재에 밀려가지고 계속 이제 경호들이 나오라고 하니까 계속 밀려 다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 기사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저런 기사가 이제 정말 통하기가 힘든 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동선은 생방송으로 계속 따라가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유튜브 그 팀들이 따라다니면서 정말 실시간으로 계속 생방송을 켜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동선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 현장 상황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근데 윤석열 후보는 생방송 하는 팀이 있습니까? 다들 보도해서 편집으로만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조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현장에서 직접 겪었던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별 호감이 없었다가도 윤석열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언론을 보고 윤석열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윤석열은 우리 같은 메따버스가 없죠. 매주 따라다니는 버스. 그렇죠. 매주 따라다녔으면 호프집에서 성추행 사건이 났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거기에는 그 극우 유튜브 하는 아저씨가 아예 경비처럼 있잖아요. 좌파입니다. 뭐 이러면서 하고 몸으로 막 맞고. 근데 그게 너무나 사람들한테 위협적으로 진짜 깡패처럼 나와가지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호남에서 전북, 전남, 광주에서의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응이랑 경상도에서의 반응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더 객관적이려면 경상도에서의 반응의 추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는 10%였는데 지금 18%가 됐다.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이게 분위기가 달아 올라오는 것인지 아닌지를 좀 객관적으로 볼 텐데 마치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구도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윤석열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윤석열을 대구에서 얼마였는데 얼마 올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구 그다음에 윤석열 광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똑같은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중심을 매스컴에 어디에 놓고 말을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데일리 기사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게 이미 이재명 후보가 다른 토론회에서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광주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을 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을 지지율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해가지고 문재인의 지지율보다 낮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지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여전히 이게 말장난을 통해서 진짜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고 이 현장에 참석했던 사람들, 그 대구든 뭐 경천이든 영천이든 경주든 어디든지 간에 현장을 지켜보고 그 현장에 지켜봤던 사람들의 그 지인들,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본 거랑 다르냐?
이거 사람 진짜 개돼지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도 싫어지고 싫어하던 사람도 좋아질까봐. 아니 오늘 그 김천의 희재농원 임명숙 대표가 보낸 문자가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제가 경상북도 대구시에 태어나 대구시로 다시 경상북도로 한 번도 대구 경북권 밖에서는 못 살아봤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민주당 당원보다 이재명 예비대통령님 지지하시는 타 지역 지지보다 분명 현지인의 모습이 더 많은 것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멀찍이로 유튜브로 봤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들어가시라고. 아이고. 이번엔 바뀔 수 있겠다 싶습니다. 소식 전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김천 희재농원에 표고버섯이 새날 마켓에 들어와 있어요. 예. 그 진짜 표고 좋아요. 이 동네에서 이제 우리 주위에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좋은 표고는 처음 봤다 할 정도. 양심적으로 뭔가를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어쨌건 그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 느끼는 이재명 후보의 체감적 지지, TK 출신 이제 대구 분들 좀, 그러니까 대구 경북분들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본인 지역에 민주당 후보가 나온 게 처음이잖아요. 예. 그러면 윤석열 찍는 것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데 그러면 대구 출신의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TK가 역대 대통령들 엄청나게 몰아줬잖아. 박정희, 전두환, 예,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5명이 TK 출신이야. 근데 항상 대구 경북 경제는 나빠. 이유가 뭐겠어요? 묻지마 지지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 목표가 TK에서 30% 득표라고 해요. 실제로 여론조사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 30% 육박하는 것도 있어. 예, 있죠. 현실적으로.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 정말 디테일하면서도 정확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그 계란 맞은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 예. 이 부분은 악플만 다시던데 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역대로 계란 맞고 손해본 정치인은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직접 맞은 건 아닌데 그걸 나쁜 새끼들 뭐 사드는 박근혜 때 뭐 설치한 건데 왜 이재명한테 항의해 이런 것보다는 대선 후보가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 그래서 뭐랄까요. 그 박근혜 때 박아둔 사드지만 그 해결은 이재명이 뭐 한다 같은 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말씀드려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절실한 사람들일수록 될 만한 사람한테 덤비거든요. 안 될 놈한테는 눈길도 안 줍니다. 맞아요. 저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계란을 던지는 거지 안 될 놈한테 찾아가서 계란을 던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란 투척이라는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끼는 후보한테 좀 뭔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약자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계란 날라오고 나서 맞진 않으셨잖아요. 안 네.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반응을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냥 본인이 뭐 놀래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쪽을 향해서도 손 한번 흔들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어야 됐나? 배포 있다 이런 생각 들으면서 아 되겠구나. 저 정도 배포면 돌파하겠구나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없으면은 그런 얘기 안 던지지도 하는 않죠. 거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제 우리 후보한테 계란 던지는 거에 대해서 그건 이제 그분들은 그런 거거든요. 정권 바뀌면 이거 해결하겠다며. 근데 왜 네 민주당은 못했어 같은 항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그 김용균 씨 어머니가 문재인 대통령 욕해도 우리가 김미숙 이사장을 욕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하고 좀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굳이 네. 그 사람들을 뭐 비난하고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월요일 날 KS와 여론조사가 나오죠. 그거 잠깐만 의미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1.4% 정도 차이 납니다. 지금 KS와 여론조사가. 요게 서울 같은 경우는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어요.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호남에서는 최대로 득표를 하고 TK에서는 30% 이상 득표하고 서울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웬만한 여론조사는 지금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인천 경기는 이겨내고 있고 서울도 지금 쫓아가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저 정권 교체 49.6% 제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49.6% 중에 절반은 정권 교체를 이재명으로 하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설문조사를 던질 때 정권 교체냐 유지냐 두 개만 던지니까 하나는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체에서부터 그 재창출까지는 일종의 이게 무지개처럼 스펙트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에 진짜 저 윤석열로 바꿔야 된다라고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부터 이재명으로 바꾸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49.6% 50% 전체가 무조건 윤석열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골든 크로스를 바라고 이미 이재명 후보가 빨리 앞서야 되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일단 임시 봉합된 뭐 김종인, 윤석열, 뭐 이준석 임시 봉합된 것 때문에 좀 지지율하게 주춤거리고 있지만 엊그제 나온 뭐 지금 그 권성동이 성추행 사건 등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 또 전개될 거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계시면 골든 크로스 지나서 확실하게 앞설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게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는 왜 대구를 갔을까요? 왜 경북을 갔을까요? 어차피 표가 안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선거 때 내가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인데 선거를 해봤더니 성주 그 난리치던 성주에 있는 사람들이 뭐 지지율이 한 20%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싸잡아서 욕한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다. 성주나 김천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한 20% 나오면 다음에 30%를 올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찍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 돼. 근데 뭐 성주 나가 뒤져라, 김천 나가 뒤져라 하시면서 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간 이유는 그런 거라니까. 거기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20, 30%가 되니까 숫자로 따지면 최소 몇십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자랑스럽게 나를 지지하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성주 가서 여러분들은 계란 투척 당한 것만 기억하시지만 그 비닐하우스 들어가서 뭘 했느냐. 여름에 5월 달쯤에 나올 참외 모종 심는 작업을 하러 갔습니다. 성주라고 하는 게 참외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계시는 분 중에 한 표라도 긁어 모으는 것이 우리한테는 왜 중요하냐. 윤석열한테 갈 가능성이 높은 표잖아요. 그렇죠. 이 표를 우리가 가져오면 두 표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꾸 뭐 그 사람들 다 싸잡아 죽여라가 그게 극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한 명이라도 우리 지지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사기를 살려주고 당신의 선택이 맞아라고 하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반사적으로 이렇게 성주 참외 불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주 참외 불매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 맛있는 걸 왜 포기합니까? 그 후보자 입장에서 자기가 지지율이 많이 나오지 않는 동네에 가는 거는 사실 심적으로 부담이 있거든요. 나 많이 응원해 주는 곳에 가고 싶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곳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뭐 대구나 경주나 그 아까 성주 이런 데 가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부심도 심어주지만 나를 비토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토의 수위를 낮추고 흔들어 놓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은 한 표 가져오는 게 결국은 거기서는 두 표 이상 가져오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뭐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성주 분들 사드 때문에 인터뷰도 여러 번 해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동진 정책 뭐 해갖고 표를 얻어가는 것이잖아요. 내 태도에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내 태도에도. 저 사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인데 방송하러 갔더니 진짜 괜찮더라 하면 표에 도움이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양반들이 보기에 똑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이재명 후보가 TK를 가갖고 뭔가를 해. 근데 성주는 참외 불매 운동하자고 하면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똥파리들이 상당 부분 그런 역할을 했죠. 문 대통령이 지지한다면서 너무 이렇게 뭔가 좀 극렬한 뭔가를 보여줌으로써 니들 때문에 대통령 싫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 똑같습니다. 그런 구조에 놓이면 안 된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성주 참외를 더 사주고 그럼. 더 응원해주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운동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 지역 가면은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들렀던 가게나 시장 같은데 거기 나중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서 물건 팔아주기. 음. 야, 이재명 후보가 한번 지나갔더니 장사가 잘 되더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역에 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예, 있죠. 충분히.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라는 거죠. 그게 한 표에 도움이 되는. 성주 참여 불매운동이라고 쓰신 분들은 나쁜 분들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표에 도움이 안 돼. 우리는 어떻게라도 표를 긁어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재명 후보가 이거 아직 안 보여줬나요? KSY 여론조사. KSY도 자동응답인데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아시겠죠. 윤석열은 표가 결집되는 상태라서 조금 올랐지만 이재명 후보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KSY가 좀 많이 튀는 측면이 있어갖고 이건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해드리겠고요. 이번 주 내에 또 여론조사들을 합쳐갖고 한번 방송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박빙이고 어저께인가요? 방송에서 그 포털에 보니까 PNR 그거 이상하더라고. 완전. 오차범위 밖에 어쩌고저쩌고 PNR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PNR, 좋은 CNI, RN서치, 여론조사 공정,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참고하지 마세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너무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튀는데 꼭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해 보려고 하면은 일요일 날 어디 거머리 같은 여론조사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윤석열한테 뭐 오차범위 밖에 지고 있다 같은 거를 꼭 이렇게 선동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너무 악의적이잖아. 그 PNR은 그 처음에 머니투데이가 여론조사하다가 너무 튀어갖고 예. 나중에 바꾸어버린 여론조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사실상 1, 2% 차이에 박빙 선거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주 참여 불매운동 하시면 안 되고요. 한 표라도 긁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미지. 이재명 지지자들은 다 괜찮은 사람들이더라. 이재명 후보가 한번 지나갔더니 그 동네에 있는 숨어있던 이재명 지지자들이 우리 가게만 오더라. 이런 거 선거운동이라는 말씀드릴게요. 태도 중요하다.